한 세대의 뇌 발달이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950년대와 60년대, 이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특별한 세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뇌는 대체 어떤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헤쳐나가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을까요? 단순히 경제성장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 세대가 지닌 생물학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이 어떻게 기막히게 상호작용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함께 탐험하며 강력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60년대 초반,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폐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황무지 같은 국토, 그곳에서 그들은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절대적인 빈곤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끼니를 잇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영양실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헐벗은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풍경이었을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며 가족의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던 어머니들의 뒷모습에서는 팍팍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상황은 또 얼마나 불안정했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회는 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환경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뇌 발달 시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들은 부족한 영양 속에서 그리고 늘 불안정한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환경은 훗날 그들의 뇌 기능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폐허 속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더욱 격동적인 사회 변화의 한복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배움에 대한 열망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어떻게든 자식들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헌신과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아이들의 간절함이 맞물려 치열한 교육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빽빽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늦은 밤까지 등불 아래 책을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은 뇌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 발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를 길러냈을 겁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산업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빠르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젊음을 불태우던 수많은 이들에게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집단에 대한 헌신과 놀라운 근면성이 요구되었죠.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개인의 안위보다는 전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그 시대의 미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뇌의 인지 기능,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특별한 흔적을 남겼을 테고요. 더욱이 군사정권 아래의 엄격한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는 이 세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적응력을 요구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질서와 복종이 강조되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비상한 적응력과 인내심을 길러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이를 감내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빽빽한 서점에서 입시 경쟁을 위해 책을 펼치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강인한 의지와 뇌가 만들어낸 특별한 생존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겪어낸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그들의 뇌를 빚어내고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만들 엄청난 잠재력을 키워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던 그 시절, 칠흑 같은 가난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배움만이 살 길이라는 굳건한 믿음은 마치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작고 허름한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빼곡했고 낡은 책상 위에는 미래를 향한 간절한 꿈이 가득했죠.
그때의 입시 경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치열했습니다. 한정된 기회를 잡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밤늦도록 책을 붙잡고 학업에 매달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뇌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극한으로까지 단련시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그들의 뇌는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강철을 단련하듯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들의 뇌는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으니까요. 가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움의 열기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또 다른 거대한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 주도의 급격한 산업화 물결이었죠. 빨리빨리 라는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온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했고, 개인의 안락한 시간보다는 집단의 목표와 국가의 발전이 최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죠. 이러한 환경은 뇌의 인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고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비상한 근면함과 집단에 대한 헌신은 그들의 뇌를 특정 방식으로 최적화시키며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을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 또한 남달랐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맡은 바를 악착같이 완수하는 강한 정신력,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묵묵히 수행하는 과정은 그들의 사회성을 남다른 형태로 발전시켰을 테고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기여하는 능력이 그들의 뇌와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뇌를 빚어낸 것은 비단 뜨거운 교육열이나 급진적인 산업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정권 아래의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적응력을 요구했습니다. 자유로운 사상이나 개인의 의견 표출보다는 질서와 복종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였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비상한 적응력과 놀라운 인내심을 길러냈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 가족과 국가의 더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강한 생존 본능과 이기 극복 능력을 키워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튼튼한 배처럼 그들의 뇌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싹을 틔우는 강인한 풀처럼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경험들이 한데 모여 후일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끌어낼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뇌 속에 깊이 새겨진 강인함과 비상한 적응력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와 80년대 사회의 주역으로 우뚝 서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를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 생산 라인을 지키고 낯선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불가능해 보이던 고속도로와 거대한 항만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죠. 그들의 땀방울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빨리빨리라는 시대의 구호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추진력이자 국가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리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그들은 개인의 안락함을 기꺼이 뒤로 미루고 헌신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일에 매달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꿈을 잠시 유보하거나 영영 포기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희생은 비단 물리적인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은 물론 개인의 여가와 문화적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정신적 고뇌 역시 그들의 몫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끈끈한 동료애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우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버텨냈던 것처럼 경제 발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뇌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 집단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보다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특성까지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눈부신 성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품질과 기술력으로 당당히 경쟁하며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포항제철의 웅장한 용광로가 쉴 새 없이 붉은 샘물을 뿜어내고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들이 연이어 진수되었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이 사막의 기적을 일궈냈고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성취의 정점에는 바로 1950에서 60년대생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성공 뒤에는 가족을 뒤로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아버지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있었고 개인의 꿈을 접고 오직 자녀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희생했던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었죠. 때로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 속에서 인간적인 유대감보다는 효율성이 우선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강요받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풍요롭고 편리한 삶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950에서 60년대생들의 뇌가 시대의 혹독한 요구와 싸워 이겨낸 결과이자 그들의 삶 전체를 바쳐 이뤄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맨손으로 깎아 길을 내고 척박한 황무지에 씨앗을 뿌려 풍요로운 들판을 일궈낸 것처럼 그들의 땀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넘어 인간의 비상한 적응력과 굳건한 의지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세대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뇌가 만들어낸 기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